입원을 했는데도 보험금이 안 나옵니다. 실손보험 보상 거절되는 이유 알고 계셨나요? 입원까지 했는데 보험금이 안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게 요즘 정말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을 할 때 입원 적정성이라는 판단을 하는데요. 또한 적합한 치료였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아니 내가 병원을 다녀와서 치료를 받으면 보험금 받는 게 실비 아니야? 다 줘야지 하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 이유, 그리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사들은 예전부터 엄청 많았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과잉진료, 보험금 편취 등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보험금 지급 기준이 명확해야 지급을 해주는데요. 일단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백내장, 하이프, 신경성형술 등 이런 비급여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데요. 입원을 했음에도 통원 처리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입원 적정성 때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입원 처리가 되는 게 병원에서 6시간 이상 있으면 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테지만 형식적인 입원을 했다고 해서 입원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입원 기준에 맞춰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보험금 지급을 받기 위한 당일 입원에 대한 부분을 적용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입원의 형식적인 기준과 실질적인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손의료비에 입원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환자가 치료를 위해서 의학적으로 입원이 필요한 상태인가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르게 입원 의료비를 청구하게 되면 심사가 오래 걸리거나 보험회사 측에서 조사자가 나와 의무 기록을 추가적으로 요청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면 비급여 시술로 300만 원 병원비가 나왔다고 했을 때 실손 통원 한도가 25만 원만 지급을 받는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시술에 대한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입원 처리를 통해 본인 부담금이 줄어든다면 치료를 선택하시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병원비를 청구를 할 때 실손보험 통원 한도가 20만 원에서 25만 원이기 때문에 입원을 통해서 비싼 비급여 보험 청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도 비급여 치료 비용에 대한 가격을 안내를 해주면서 입원 처리를 안내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과잉진료를 유도하는 형태로도 발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와 병원 그리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애매한 게 뭐냐면요. 환자의 입장에서는 치료받는데 실손보험으로 보장을 받으면 병원비 부담이 줄어들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테고요. 병원에서는 진료를 하는데 실손보험으로 청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부담 없이 진료를 선택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반대로 보험사 입장에서는 과잉진료이거나 통원으로 끝날 치료인데 입원 처리로 보험금을 주는 게 맞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들어서 짧은 시술 시간과 빠른 회복을 장점으로 비수술적 치료인 비급여 치료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들이 통원이 아닌 입원으로 진행을 했을 때 주치의의 입원에 대한 의학적 판단과 보험사의 입원에 대한 판단이 의견이 생기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가 어려움이 겪고 있는 건데요. 특히 비수술적 치료 중 고액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보험사에서는 이를 더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피로회복, 통원 불편 등을 이유로 인해서 입원을 해서는 안 되고 고액의 비수술적 치료비를 입원 의료비를 지급받기 위해서 입원을 하는 거라면 더더욱 인정되지 않겠죠. 입원으로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지만 환자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심한 통증이 있거나 시술 관련해서 출혈이 발생하거나 감염이 되는 등 그리고 여러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 당연히 입원을 통해서 경과관찰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사유가 아니라면 입원비에 대한 청구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입원을 했어도 형식적인 입원 이외에도 실질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병원에서 시술, 입원 처리를 통한 실손보험 청구가 되겠거니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치료를 받기 위한 실손보험 적용 가능 여부를 보험사에 확인하시거나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를 참고하셔서 치료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러한 케이스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백내장, 하이프, 신경성형술, 비중격 망곡증 등 여러 사례들이 생겨난 것처럼 앞으로는 이러한 비급여 관련해서 실손보험 청구를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서 청구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이러한 케이스를 대비해서 수술비 보험을 준비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대장용종 제거나 간단한 수술에 의해서 수술비를 청구를 받으실 때 만약 내 병원비가 실손 청구가 되지 않는다면
본인 부담금이 커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워줄 부분을 수술비 보험으로 준비를 해두신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수술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보험 특약들이 있는데 이게 요즘에는 대부분 중복으로 가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가입하신 보험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시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시거나 이미 가입하신 보험에도 없다면 제대로 준비를 하시는 방향으로 잡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가입된 보험 점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수술비로서 청구가 되는 특약을 제대로 구성을 해두시다면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비급여 수술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수술비 특약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린 건데요. 제가 여기서 추천드리는 플랜은요, 대부분 질병 수술비나 종 수술비에 대한 특약을 준비를 해두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요즘에는 수술비 특약도 무조건 가입을 하고 싶다고 가입이 되는 게 아닙니다. 회사마다 합산 금액을 보기 때문에 무작정 다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질병재해수술보장 특약으로 7대, 9대 특정 질환 제외로 준비를 하신다면 기존에 있던 질병 수술비가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가입이 가능한데요. 일반적인 수술비와 다르게 제외가 되는 항목들이 있지만 이 항목들이 아니면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7대 특정질환 제외 특약은 용종 제거 시에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플랜인데요. 40세 남성, 여성 직업 코스 7 기준으로 표준체 상품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남성은 4215원, 여성은 44,365원이지만 만약 10년 이내 수술 이력이 없거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건강하다면 남성은 33,825원, 여성은 38,045원으로도 충분히 가성비 있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질병 수술비와 함께 이런 플랜으로 잘 준비를 해두신다면 추가적인 비급여에 대한 부분을 부담을 덜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말씀드렸던 7대, 9대 특정질환 제외를 하면 200만 원이 보장이 되니까 일정 금액에 대한 병원비 지출이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으시는데 비급여로 비싼 병원비를 내심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진료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정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내가 실손보험이 통원 처리로 지급이 된다는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손보험은 만능이 아닙니다. 이제는 무분별한 보험 청구나 과잉진료에 대한 부분은 점점 엄격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치료를 받기 위한 병원비 지출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보험을 제대로 알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플랜을 준비하고 싶으시거나 내 보험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우측 상단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거나 카톡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공유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